안녕하세요. 메이플스타디 제이슨조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캐나다 대학 순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학 순위가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대학 순위라는 것이 이 대학이 점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원할 만한 대학인지를 가늠하는 데는 어느 정도 참고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늘 그렇지만 US 뉴스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US 뉴스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고려 요소들이 있지만 학생 수, 또 한 가지는 교수들의 수, 그 다음에 그에 해당 연도에 그 발표된 논문 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 대학의 경쟁력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1위는 그 토론토 대학이었고요. 토론토 대학은 글로벌 스코어가 이제 84점이니까 상당히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세계 랭킹도 올해 이제 2022년에 16위가 나왔는데 그 전에 한 23위 뭐 이렇게까지 내려왔다가 뭐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다시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대학의 위상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캐나다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등을 차지한 학교는 UBC인데요. UBC는 뭐 아시다시피 뭐 UT하고 그 양대 산맥을 그동안에 이루었었잖아요. 그리고 서부 쪽에선 가장 명문 대학 중에 하나고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대학은요, 맥길 대학이에요. 맥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 글로벌 스코어가 75.9거든요. 그래서 사실 UBC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학생 수를 보시면요, UT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UT의 절반도 안 되는데 그럼 교수진도 당연히 적을 거고요. 교수진이 적고 그렇다라는 것은 논문 발표 수가 적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세계 랭킹은 51위고요. 캐나다 랭킹 3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경쟁력은 어쩌면 UT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다른 매체, 그러니까 다른 그 대학 랭킹을 매기는 그런 서베이에서는 실제로 맥길이 1위로 나와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이과 쪽에 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이과 쪽에 맥길 대학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투자를 해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어서 사실은 그 졸업생들에 대한 기업 선호도가 제일 높은 대학 중에 하나가 됐다.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조금 눈여겨볼 대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학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 5, 6위들을 볼 건데요. 이제 4위를 맥마스터 유니버시티가 차지했어요. 그래서 맥마스터 유니버시티가 한동안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10위권 정도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이제 맥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라이프 사이언스가 되게 유명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좀 치우쳐 있던 것들이 다른 전공들도 강화돼서 지금 랭킹이 올라갔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맥마스터 유니버시티 하면 라이프 사이언스를 제외하면 뭐 그냥 뭐 이런 조금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글로벌 랭킹이 이제 133위로 나왔는데 100위권 바깥치면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올해 랭킹에서 물론 저는 좀 억울해요. 동양 아시아 쪽의 대학들이 조금 그 여기 미국 기준이다. US 뉴스는 이게 미국 사이트다 보니까 북미 중심인 거는 맞아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서울대학이 올해 130위에 랭크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뭐 논문 수나 학생 수나 이런 것들을 다 적용했어도 맥마스터 유니버시티가 133위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다라는 건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알버타 대학입니다. 그 알버타의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죠. 자, 알버타 대학도 뭐 약간의 점수 차이로 지금 5위가 됐지만 사실 알버타 대학은 굉장히 좋은 대학이고요. 알버타 내에서도 그 뭐 알버타를 대표하는 두 대학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실제로는 알버타 지역에 자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원과 관련되는 자원광일지, 공학이랄지, 화학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공하는 데 있어서는 알버타 대학이 조금 특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볼 대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버타 대학은 규모는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규모는 한 3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제가 맥마스터 대학도 규모 말씀을 안 드렸네요. 맥마스터 대학은 한 3만 2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 이제 US 뉴스에서는 뭐 그 기록을 못 찾았나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알버타 대학은 한 3만 8천 명 정도로 추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게요. 몬트리올 대학이에요. University of Montreal인데요. 몬트리올 대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계 랭킹이 151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캐나다 랭킹이 6위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타주에 계신 분들은 몬트리올 대학, 그러니까 맥길은 아시는데 몬트리올 대학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매우 경쟁력 있는 대학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 학교에는 어떤 전공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캘거리 대학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알버타 양대 산맥이죠. 뭐 알버타 대학하고 캘거리 대학하고. 근데 캘거리 대학은 지금 3만 3천 명 정도의 학생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 랭킹이 지금 169위거든요. 지금 저기 캐나다에서는 7위지만 그랬을 때 169위라는 숫자는요,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 자꾸 비교하는 게 좀 저 스스로도 언짢지만 올해 이제 성균관대학이 서울대학교 다음이었는데 230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고려대인데 272위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 캘거리 대학도 세계적인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알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요. 한국에서는 서울대, 연고대, 성대 뭐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가기 어려운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못지않은 대학인 우리 캐나다 내 대학에서는 뭐 앞에 소개들이 1, 2, 3등을 제외하고는 되게 쉽다라고 몇몇 전공을 제외하고는 좀 쉽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 전직대 만만치 않은 대학이다라는 거를 조금 그리고 만약에 이 대학에 아이들이 입학했을 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는 것이 가지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얘기가 옆으로 샜네요. 자, 이번에는요, 유니버시티 오브 오타와 대학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타와 대학 다음이 워털루 대학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공과대학 하면 워털루 대학을 굉장히 칩니다. 그 사실이고요. 그리고 워털루 대학은 코업이나 이런 것들 예전부터 공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공과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랭킹도 높고 굉장히 강한 대학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타와 대학은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요. 과거에 비해서 계속 그 공과대학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강력해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랭킹을 놓고 봤을 때 같이 공동 8위에 해당이 됐지만 사실 저는 코업이라는 부분을 빼고 봤을 때 프로그램 자체로 오타와가 과연 워털루보다 못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과 쪽에서 도리어 오타와 대학이 훨씬 더 발전의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나 이런 것들의 유치, 세계적인 기업들의 유치나 이런 것들이 좀 큰 영향을 주는데요. 사실 오타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세계적인 회사들이 어떤 자율주행 시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타 지역 자체가 그래서 지역적인 발전에 그런 최첨단과에 관련된 어떤 기술들에 대한 그 기업이나 실험실이라 그러나요? 아니면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유치하려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타와의 공대도 워털루 못지않게 강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워털루 다니는 학생들이 좀 섭섭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이제 제가 보는 추이가 그렇다라는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워털루는 아직도 이제 최강이긴 하죠. 근데 이제 추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웨스턴 유니버시티가 10위에 랭크가 됐고요. 뭐 웨스턴 유니버시티도 전통적 강호니까 저는 뭐 이게 적정한 그 어떤 그
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94위에 지금 세계 랭킹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학교가요.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그 앞에 유튜브에서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에 대해서 그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규모도 크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BC주에 있는 학교 중에서 사실 제가 뭐 작년 재작년에 소개할 때인가 눈여겨볼 만한 학교다, 명문 학교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10위까지 올라왔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 캐나다 랭킹 10위 안에 못 들었었는데 지금 10위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학교의 인지도나 어떤 프로그램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학교다. 그 성장폭이 큰 학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UBC 지역에 그러니까 BC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학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달하우즈 유니버시티를 얘기를 하는데요. 달하우즈 유니버시티는 뭐 9위에서 맨날 12, 11, 12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뭐 아틀란틱 지역의 최고 명문이지만 조금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 굉장히 명문 학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US 투데이의 그 평가는 그 학생 수나 논문 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학생 수가 굉장히 적어요. 앞에 소개했던 대학들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게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글로벌 스코어도 괜찮고요. 이렇다란 얘기는 그래도 학교에 어떤 강점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다라우지 같은 경우에는 의대, 대 이런 것들이 조금 치대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 그러면 다라우지도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등에서 12등까지 뭐 의미가 있는 어떤 랭킹은 아니지만 그냥 주요 대학의 어떤 그 고려 사항들을 조금 같이 정보를 나눠보고자, 의견을 나눠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나름 그 대학을 가야 할 학생들이 있는 그 학부모님들에게는 자기 지역 우선으로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요. 뭐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니까 그게 주업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홍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컨텐츠를 또 생각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